안녕하세요. 7월 28일 부자아빠 주식학교의 테마주 진단 시간입니다. 지난주는 초반 상승했던 것을 후반부에 모두 반납하고도 조금 더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죠. 시장의 하락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도 최 이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고요. 특징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미국이 사상 최고치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한국 증시는 왜 이렇게 안 올라가는 건가요? 네, 안 그래도 이제 요즘 이것 때문에 걱정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한국만 왕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미국은 사상 최고치 나오는데 우리는 왜 이러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외교적 변수가 더 많은 편이죠. 미국은 뭐 금리도 낮춘다, 기업 실적도 예상치보다 좋았다, 성장률도 좋았다 등등이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성장률도 별로죠. 그 다음에 금리를 낮추긴 했지만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더 벌어졌다라는 부분 때문에 매도 유치를 또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다른 내용은 이제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지금 진행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또 직접적으로 중간재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상태. 북한도 미사일을 쐈죠. 여기에 대한 부담감. 또 한국과 일본 간의 수출 무역 분쟁 같은 경우도 지금 한국 산업 전체에 대한 어떤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내용이 되었기 때문에 변수로 계속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 상승을 억누르고 있는 상황인데 해외 시장 자체 전반적인 이런 그 상황들이 올라가기 시작한다라면 국내 증시도 계속 떨어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면은 계속적으로 이런 격차가 벌어지게 되다 보니까 한국 증시에 대한 저평가 매력이 더욱더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상황이 좋은데 주가가 낮은 수준이다. 그러면은 굉장한 저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일단은 더 크게 부각될 수 있다라면 주가가 이제 이런 악재들이 해소되는 시점에서는 급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으로 연결될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기대감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 코스닥이 더 많이 하락을 했어요. 네, 그렇죠. 그 이유는 네. 뭔가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지지점도 깨졌다, 뭐 낙폭이 굉장히 무섭다. 특히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그 코스닥 쪽에 많이 투자를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계좌의 영향을 더 많이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지수 관련한 종목들을 먼저 좀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한번 해드렸을 텐데요.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를 좀 해주면서 시장을 지지해 줄 때 또는 기관이 매수할 때도 새로운 종목이나 개별주, 중소형주든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권에 있는 대형주 위주의 매수를 좀 해야 되는 분위기가 좀 나오게 되는 거고, 지금 상황 자체가 뭐 개별주에 대한 어떤 수익, 테마 형성 이런 것들보다는 일단 지수를 지키고 보자, 하방에 대한 지지를 만들고 보자라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 쪽에 쏠림 현상이 더 강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쪽은 지금 바이오 업종들에 대한 부담감도 좀 있는 편이죠. 그래서 이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고려해 볼 만한 내용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종목들도 좀 알아볼게요. 지난주 특징 종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코스피 배당 성향이 처음으로 30%를 넘길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이 배당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고배당주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쌍용양회네요. 어떤가요, 지금? 쌍용양회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 성향이 지금 6.48% 정도 나오고 있죠. 근데 배당에 대한 부분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지금 어떻게 보면 배당 6%, 와 괜찮네. 그 정도면 투자할만 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식에 투자할 때는 이 배당 성향이 주가의 흐름과 연결된다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6%의 배당을 받으려고 들어갔다가 6% 이상 손실을 보게 된다면 배당도 날리고 손실도 같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쌍용양회의 주가는요, 주가가 상승세 이후의 횡보, 그런데 여기서 반등이 나가야 되는데 반등이 나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부정적인 관점을 보셔야 되는 거고요. 대신에 저점권에 대한 지지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조금 크게 본다면 5,000원대까지도 지지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매도하실 위치는 아닙니다. 다만
경계는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신규 매수는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배당 많이 주니까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가가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을 때는 매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락 이후에 돌리고 시작했을 때 이런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에 대한 여부 확인하시고 추세가 돌아가는지 여부도 같이 확인하신 이후에 매수 포인트를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지선대를 말씀드리면 1차적으로는 뭐 5,300원 정도 형성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5,000원이 이탈하면 안 될 것이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추세는 조금 답답한 형태로 진행될 것 같으니까 매수 서두르실 이유는 없고요. 매도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만 유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쌍용양회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아직은 좀 홀딩 전략인데 5,000원 정도를 지지로 보시면 된다는 의견을 네, 덧붙여 주셨고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괜찮다는 의견 주셨어요. 네, 고배당주 알아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효성인데요. 효성은 좀 어떤가요? 효성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완전 대형주를 포함하지는 않고 약 중대형주 정도 포함이 되는데 이 종목도 6%대 배당을 주고 있는 기업이죠. 효성은 이제 과거에 여기 2만원대 2008년도 요 시기에 2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서 또 그 증여를 한 것으로 유명한 기업이죠. 2만원대 안 되는 가격에 증여해 놓고 이게 10만원 넘어가니까 뭐 편법 증여를 했네, 주가 하락을 노려서 뭐 했네, 이런 얘기들 많이 있었는데 뭐 어쨌든 그 이후에 주가가 쭉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배당률과 추세적인 부분 둘 다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 상승 이후에 횡보가 아까 전에 보셨던 쌍용양호에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동평균선 때의 흐름 자체가 좀 다르죠. 지지적인 부분들이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추세가 완만한 상승 이후에 하락 그리고 반등으로 연결됐기 때문에 요 구간대에 대한 것들은 이제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다는 말씀이죠. 지금은 요 추세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 이평선이 돌아서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포인트에서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 지지선대는요 75,000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75,000원의 지지선을 잘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지지선 확인되면 뭐 매수 의견도 더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 뭐 들어가시는 건 나쁘지 않겠죠. 지금은 상승 이후에 들어가서 반등이 나갈 수 있는 이런 N자 파동의 포인트가 만들어질 수 있는 내용이라서 조금 관심을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배당을 많이 주기 때문에 배당 성향주들은 하반기부터 준비하는 것이 맞긴 맞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낮으면 낮을수록 더 배당에 대한 매력이 높아지니까 이렇게 추세가 조금 더 좋아질 거 생각되는 종목들, 저점이라 생각되는 종목들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 신규 접근도 현재로서는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유 관점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효성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 전략 주셨고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은 지금 접근해보셔도 괜찮다는 긍정적인 의견 주셨네요. 네, 북한이 며칠 전 미사일을 발사했죠. 그에 따라 전쟁 관련주가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전쟁 관련주도 두 종목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빅텍인데요. 빅텍은 지금 좀 어떤가요? 전쟁 관련하면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빅텍이죠. 만약에 이제 북한이 미사일 쐈다, 아니면 뭔가 정치적인, 군사적인 발언을 했다 그러면은 무조건 빅텍을 가지고 넘어가시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빅텍이 지금 보면은 미사일 발사 이후에 급등 이후에 다시 주가가 쭉 빠지는 모습인데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내용들 잘 생각해 보시면은 미국은 지금 계속적으로 이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북한과 협의한 약속한 내용은 중장거리 미사일에만 국한된다. 단거리는 상관없다. 미국을 위협하지 않는데 뭔 상관이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라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이 단기적으로 이제 단거리 미사일이라는 쪽으로 국한이 되면 그 이후부터는 추가적인 어떤 변동성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방산 관련한 종목들이 이제 변동성을 크게 보이는 모습인데 지금은 이제 대북 관련한 화해 무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북 관련주들은 지금은 이제 찬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제 단기적인 이슈를 통해서 단타 접근을 해서 뭐 단기적으로 뽑아먹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종목들은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겠고요. 빅텍 같은 경우는 거의 기업 자체가 방산 쪽으로 다 몰려있다고 보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방위산업 쪽에 치중이 많이 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서 변동성이 좀 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종목이 지지선이 만약에 잘 유지가 된다면 뭐 반등을 이용한 매도가 좀 나오면 좋겠습니다만은 현재 시점은 아무래도 반등 이후에 한 번 정도 팔아먹은 모습이 좀 나올 것 같아서 주가가
세게 치고 올라가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등을 이용해서 매도 포인트 가져가시 보시기 바라고요. 신규 접근은 재미없을 겁니다. 신규 접근 들어가지 않은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빅텍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반등 시 매도 전략이 괜찮다는 의견 주셨고 신규 의견은 따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전쟁 관련주 알아보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은 스페코라는 종목인데요. 좀 어떤 종목인가요? 스페커는 조금 억울할 것 같아요. 사실은 방산 쪽으로 들어가는 비중은 뭐 50%가 채 안 되거든요. 아까 빅텍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았는데 스페코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같이 이제 빅텍, 스페코에서 이제 방산 관련주로 좀 많이 포함이 되죠. 근데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추세가 계속적으로 하향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화해 무드를 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뭐 이런 방산 관련주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지금도 조금 오르는 듯 하다가 더 크게 내려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호재는 크게 반응하지 못하고 악재에 크게 반응하는 것, 이런 것들은 주가가 계속 나빠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방산 관련주들은 당분간은 힘을 쓰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추세가 저점도 이탈하고 있고 계속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패턴은 매도 의견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신규 접근 당연히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되겠죠. 신규 접근 하지 마시고 매도 의견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스페코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매도 전략,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는 따로 의견 주지 않으셨어요. 네, 다음으로는 거래량 특징주도 두 종목 준비를 해주셨어요. 첫 번째 종목은 경인양행인데요. 좀 어떤가요? 네, 경인양행은 화학 소재 관련주입니다. 최근에 추세가 굉장히 좋았어요. 종목 자체가 상당히 우량한 그런 패턴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나가다가 갑자기 튀어나가는 모양새, 이거 나올 수 있다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드디어 한번 나오네요. 근데 이게 그냥 나간 것이 아니라 재료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그 폴리이미드 같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그런 대체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관련 기업들을 여러 개 찾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꼭 그 반도체 관련한 부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산업 부분으로 걸쳐가지고 여러 기업들을 같이 만나고 있는 상태인데 화학 소재를 하는 업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쪽에 관심들이 좀 더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거래량을 동반한 주가가 이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이런 포인트들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은 게 이런 박스 포인트 이후에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즉 물론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종목들은 잘 준비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준비된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갈 수 있었던 좋은 포인트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경인양행이란 이 종목은요, 계속 홀딩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상한가이기 때문에 홀딩 전략 유지하시면 되겠고요. 7,500원, 8,000원 수준에서의 지지가 계속 형성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지점까지 또 많이 올라갔으니까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은 8,000원 위쪽에서 놀고 있다라면 그냥 계속 홀딩 하시는 전략 괜찮을 것 같고요. 다만 신규 접근은 조금 아쉽지만 당장 들어가시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치고 올라갔을 때 만약에 추가 상승이 더 나오게 된다면 이것은 이제 매수하기 위한 포인트보다는 좀 많이 멀어지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좋지 않겠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 전략으로 추가 상승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지선대는 8,000원 라인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경인양행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홀딩 전략,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적절치 않다는 의견 붙여주셨네요. 거래량 특징주 알아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국일재지네요. 네. 어떤가요? 국일재지 이제 그래핀 관련주입니다. 그래핀 관련주들은 이제 조심하라라는 이제 주의보가 좀 떨어졌죠. 지금 이 종목도 빨간 딱지 들어가기도 했고요. 횡보, 그 다음에 강하게 상승했고, 횡보 또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지금 추세는 이때와는 다른 게,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죠. 그리고 이격을 충분히 좁혀주지 못한 상태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위치다라고 판단하셔야 되는 거고요. 주가가 좀 더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핀은 당분간은 치고 올라가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온 이 그래핀 테마주들 보시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은 조금 유지가 진행되는 모양새를 보셔야 되는 것 같고요. 이 위치를 조금 더 유지해야지만 주가가 상승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신규 매수 들어가시면 곤란할 것 같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일단 5일선 위쪽에서는 조금 더 보유하시는데요. 이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서 뭐 5,500원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 그러면은 매도하시는 것이 단기적 부분에서의 변동성을 피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변동성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만약에 여기 4,600원까지만 떨어진다 하더라도 거의 30%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변동성은 굉장히 크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꼭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 비중 축소 또는 이제 추가 하락이 나타났을 때 매도하는 의견 말씀드릴 수 있겠고, 신규 접근은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게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9길 재지 알아봤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 전략? 지금 홀딩이긴 한데 더 떨어지면 매도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그리고 신규 고려하시는 분들에게는 따로 의견 주지 않으셨어요. 네, 오늘 준비한 6종목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 장마 때문에 그리고 또 힘든 시장 때문에 모두 힘드셨을 텐데요. 고생 많으셨고 주말 푹 쉬시고 네. 최 이사님도 오늘 너무 대단히 네. 감사했습니다. 장마 이제 끝났어요. 네, 네. 이제 끝납니다. 끝나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는 해가 반짝 그리고 무더위가 시작될 텐데 우리 시장도 이제 조정 끝나고 좋은 일이 또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지나면 이제 또 8월의 남자로 되지 않습니까? 네네. 한 주도 네, 잘 보내시고. 기대하시죠. 네. 네네. 저희는 그럼 또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